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새로운 선거제도 아래 치러지는 첫 총선에서 호남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4.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이후 광주 전남의 선거 운동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다 출판 기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예비 후보들은 얼굴과 정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월등히 높은 가운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 47명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지난 20대 총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 후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앞으로 2달여 동안 민주당 공천 절차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00% 모든 지역구가 그렇다고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지역구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나선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현역 의원이 격돌하는 지역구의 경우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 연령도 만 18살부터로 낮아지면서 광주 전남 표심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따로 선택하던 경향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줄투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수 정당으로서는 최대한 지역구의 후보를 출마시켜서 줄투표 경향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생겼다. 여기에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제3지대 통합신당의 성공 여부 역시 호남 정치 지형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노태우시의 장남 노재헌 씨가 5.18 진상규명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5.18 40주년 앞두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월 어머니집에 따르면 지난달 5일 5월 어머니집을 방문한 노재헌 씨는 5.18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5월 어머니들의 요청에 대해 조만간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재헌 씨는 노태우 씨의 회고록 개정판을 출간하는 일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5.18의 진범임을 부인했던 노태우 씨의 진술이 번복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원룸에서 남편인 55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의 사회 간접 시설,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전남의 도로와 철길, 하늘길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 수건인 목포와 보석을 잇는 남해안철도. 오는 2023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4천억 원이 확보됐고 고속철 운행이 가능한 전철화 방식으로 바뀌면서 목포 부산 간 거리가 2시간 20분대로 단축됩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목포 고막원 구간 사업비도 1,8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5년 예정인 완공 시기를 2년 앞당겨 오는 2023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3,200m로 400m 연장하기 위한 국고 예산도 확정돼 국토산업권 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아마 전국에서 4번째 이제 그런 공항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올해 3,7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된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1단계인 광주 강진강 구간이 2023년에 완공 예정이고 2단계인 강진 해남 구간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앞에 화원동 국도 77호선 두 구간이 올해 착수됩니다. 또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에 발목 잡힌 흑상공항 건설 사업은 일단 50억 원의 국고를 확보했습니다.
지방도 또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무안 청계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도로가 올해 말 개통되는 등 국가 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건설에 1,5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일로몽탄 동강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착공 10년 만에 개통됩니다. 14.5km에 2천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학도청에서 나주 혁신 도시간을 오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SOC 현안 사업에 쏟을 국고 예산이 1조 2,900억 원. 특히 고속도로와 공항 철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400억 원이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육로와 철길, 하늘길까지 전남의 2020년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5년 동안 더 연장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광주도시공사로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 등의 지구별 건축 면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없이 투자업체를 유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FC 전용 축구구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올해 개막전 홈 경기를 전용구장에서 치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FC 전용구장은 당초 지난해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관람석 설치가 늦어지면서 준공 일정이 이달 말까지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매표소와 부대시설, 선수단 숙소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개막일인 다음 달 29일까지 전용구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도로에서 65살 A씨의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치인 2사람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1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3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도로 침수 등의 피해는 없었다며 가정용 급수관의 연결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어젯밤 10시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전력 공급 설비를 들이받아 일대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저녁 9시 45분부터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대 아파트 6개 단지에 정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은 음주운전 차량이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으면서 생겼고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5살 김모 씨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광주 지역 임신부와 다자녀 가정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임신부 본인과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자녀에게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고 지하철과 상무역 환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복지 혜택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해피아이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가까운 도시철도역에 접수하면 됩니다.